솔직히 그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트트릭 기회를 뺏어가나요? 에버튼전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었지만 이런 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이후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 매치에서는 비수마와 메디슨이 서로 언성을 높이다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현재 라커룸이 풍비박산난 상태라고 하죠. 비수마와 로메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손흥민이 해트트릭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갔다며 그동안 팀 내에서 탐욕만 부리던 선수들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이에 메디슨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반발했고 그 결과 집단 난투극으로까지 번졌다는 비화인데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에버튼전 프리킥 장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페널티킥이나 프리킥이나 딱히 전담 키커의 순번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페널티킥은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자주 차기는 하나 프리킥은 포지션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한 번씩 차겠다며 손을 들고는 하죠. 하지만 토트넘 선수단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손흥민을 1번 프리키커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팬들도 인정하는 바이죠. 손흥민은 국가대표에서도 환상적인 프리킥을 자주 꽂아넣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킥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 프리킥을 못 찰 리가 없죠.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프리킥과는 영 인연이 없었는데요. 최고의 탐욕왕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은 물론이고 프리킥까지 독식했기 때문이죠. 케인은 페널티킥에 있어서는 전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하지만 프리키커로서는 전세계 최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골은커녕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골문 근처는 커녕 수비수 몸뚱아리만 맞추기 일수라 토트넘이 골문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아도 토트넘 팬들은 케인이 또 좋은 기회 하나 날려먹겠다며 기대감은 커녕 탄식하기 마련이죠. 현지 언론과 팬들은 수년간 계속해서 케인에게 프리킥 찬스를 에릭센과 손흥민에게 양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모든 킥 찬스를 독차지했고 미넨으로 이적하고 나서야 비로소 손흥민에게 기회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케인이 사라졌음에도 손흥민이 프리킥을 시도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페드로 포로, 쿨루셉, 메디슨이 번갈아가며 손흥민의 프리킥 찬스를 뺏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도 바로 메디슨의 프리킥 탐욕에서 비롯되었죠. 손흥민이 수비수들 4명 사이에서 몸을 비비며 공을 지켜내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을 얻어낸 그 위치는 모든 키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적의 위치였는데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닌 정확히 정중앙인데다 골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라 수비수 벽에 막히지만 않으면 확실하게 골로 연결될 수 있는 베스트 스팟이었죠. 토트넘에서 나름 킥 좀 찬다 하는 선수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았는지 공 앞으로 달려들어 서로 프리킥을 차겠답시고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기회를 얻어낸 손흥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우도기가 바닥에 누워있는 손흥민을 발견해 그제서야 일으켜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비수마가 난데없이 달려와 메디슨에게 공을 강탈하려 든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은 이제는 하다 비수마마저 탐욕을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표정의 비수마를 진정시키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자 사실 비수마는 기회를 탐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게다가 비수마는 또 그 후 팀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무언가 항변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비수마는 주장 손흥민의 프리킥 찬스를 계속해서 메디슨 같은 선수가 빼앗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보이는데요. 특히나 앞서도 말했지만 이 프리킥 스팟은 아주 골에 가까운 정말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손흥민이 직접 킥을 시도한다면 한 골을 더 추가할 수 있었고 에버튼전에서 해트트릭을 성공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메디슨은 기어코 손흥민의 이 해트트릭 찬스를 빼앗아간 데다 여기에 또 골문을 한참 벗어나는 형편없는 킥으로 이 결정적인 찬스마저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런던의 언론 매체 풋볼 365에 따르면 비수마와 메디슨은 경기가 끝난 뒤 터널에서도 끊임없이 언쟁을 이어갔고 라커룸에서도 서로 감정은 더욱 격해져 손흥민과 로메로를 비롯한 주장단들이 뜯어말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단은 비수마의 편을 들었다는 후문이죠. 로메로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그가 팀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오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카이 스포츠 티에리 앙리의 분석도 이와 일맥상통하는데요. 티에리 앙리는 토트넘이 4대0 승리가 아닌 5대0, 6대0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메디슨이 강탈해간 프리킥 찬스도 포함되었죠. 앙리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이보다 더 강팀을 만난다면 이런 아니란 판단으로는 이를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분명 양발 슈팅이 날아갈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요즘 손흥민존에서 터져나오는 시원한 원더골을 본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그 위치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하거나 크로스를 올린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전문가들 대부분의 종합적인 생각은 손흥민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해도 되는데 이타적인 플레이가 너무나도 과해 오히려 골이 더 터지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과해 보일 정도이죠. 지난 레스터전에서도 슈팅이 너무나도 소극적이라 손흥민마저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에버튼전에서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착해 빠진 심성이 어디 가지는 않는지 결국 메디슨에게는 기회를 양보하고 말았죠. 일각에서는 동료 선수들이 너무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모든 걸 다 양보해주는 손흥민의 태도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래도 가장 문제는 바로 이 메디슨이라는 선수의 인간됨됨이죠. 포로나 존슨,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탐욕은 많지만 그래도 프리킥을 차고 싶으면 손흥민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무조건 공부터 먼저 잡고 보는데요. 게다가 선수단 중에서 가장 그릇이 작고 속이 좁은 인물이라 패스 한 번 안 줬다고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있는 대로 짜증을 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이니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 내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메디슨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에버튼전 메디슨이 코너킥을 올려서 로메로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기는 했으나 워낙 로메로의 위치 선정과 타점이 좋았기에 터진 골이었고 4대0 완승에도 메디슨은 스카이 스포츠로부터 평점 6점으로 대부분 최소 7점 이상을 받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죠. 특히나 가장 지적되는 부분이 포지셔닝인데 이 경기에서 포스텍 감독은 공격수로만 쿨루셉, 손흥민, 오도베르, 존슨을 투입하며 박스 부근에만 4명의 공격진을 배치하는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드필더는 비수마와 메디슨 단 2명이 전부였죠. 쿨루셉이 사실상 메디슨을 대신해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슨은 비수마와 쿨루셉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전방으로 너무나도 올라가 비수마 혼자서 중원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는데요. 골을 넣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포메이션 대형과 동료들의 위치, 감독의 지시를 전부 무시해버린 채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만의 신념이 아주 확고한 감독인데요. 물론 이 고집 때문에 많은 비판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국 그를 토트넘이라는 감독의 자리에 위치하게 한 것은 감독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의 엄격한 선수 관리 방식이라 볼 수 있죠. 특히나 그는 자신의 전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팀에서 가장 잘난 듯이 구는 메디슨과 포스텍 감독의 상성은 아주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메디슨의 탐욕이 도를 넘자 포스텍 감독은 메디슨을 벤치로 내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후반기 내내 메디슨은 선발과 벤치를 번갈아가며 핵심 선수로 분류되지 못했죠. 그렇기에 이번 시즌은 사실상 메디슨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프리시즌까지는 나름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메디슨이지만 역시나 개벌은 남 못 준다듯이 정규 시즌에 돌입하고 골을 뺏을 기회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메디슨이 다음 뉴캐슬전에서는 벤치에 앉게 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특히나 최근 아치그레이가 토트넘 내부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프리시즌에서는 센터백으로 뛰었지만 본래의 포지션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스쿼드의 밸런스를 위해 앞으로 몇 경기에서 아치그레이가 대신 기용될 수도 있다는 현지 토트넘 기자의 소식입니다. 게다가 아치그레이는 평소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껴하는 유망주인데요. 주장이나 감독이나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전술을 성실히 이행하는 선수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치그레이 선수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메디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